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가벼운 일인데 버럭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말 화가 날 만한 큰일인데 그냥 허허 웃으며 넘길 때도 있습니다. 일소일소, 일노일노.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는 뜻인데요. 오늘 하루 시원한 웃음 한 번으로 젊어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양리 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화병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주제가 화병인데요. 네. 이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화가 나는데 내지를 못하고 꾹 참거나 네. 이러면 막 화병 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화병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화병이라는 것은 불안하거나 네. 우울하거나 분노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와 신체적인 증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의 한 5% 정도가 화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화병은 197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돼서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6년도에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는 화병을 네. 한국인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아. 화가 나면은 흔히 생기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 뭐 두통, 어지럼증을 포함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 한의사 박사님들이나 원장님 분들께서도 한국인에게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좀 인정을 한 거네요. 전 세계에 어떤 네. 정신과 학회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화병이라는 질환을 인정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이 사실은 정말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럼 화병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화병의 증상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화병은 대부분 충격기, 갈등기, 체념기, 증상기로 인한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급성기에는 화가 날 만한 충격을 받은 때로부터 격한 분노로 이제 극한 감정이 되게 되죠. 네. 갈등기는 이제 이 충격기를 지나서 격한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이성을 회복하죠. 그죠? 이때는 이제 문제 해결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고민하다 보니까 이때는 전형적인 불안증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념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체념해버리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우울과 만성 피로의 증상들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가 지나면 증상기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가 한꺼번에 표출이 되면서 신체에 이상을 미치게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답답함, 두통, 얼굴이 달아오르는 거, 불면 등의 증상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별일이 아닌 거에도 자꾸 놀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사가 귀찮고 눈도 침침해지고 아프면서 속이 메스껍고 또 어지러움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증상기라고 합니다. 네. 화병이 또 한국인한테만 생긴다고 하니까 네. 왜 생기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원인이 어떤 건가요? 화병의 원인은 이제 외부로부터 받은 정신적 자극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든지 네. 아니면은 그 자극을 이해하거나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네. 않고 속으로 자꾸 사귀라고 하죠. 우리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뭐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화병이 된답니다. 보통은 이제 배우자의 갈등, 그리고 뭐 시댁 식구들이랑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어떤 가난, 이런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사회적 소외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정신적 자극이 특히 약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그 교통체증이나 네. 사소한 말다툼 같은 것도 유발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한약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관계가 높은 장부로 간장, 심장, 비장 등의 장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장부가 허약해진 것도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막 표현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삭히는 네. 성향이 있는데 네. 그게 실제로 병이 되기도 하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화병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네. 화병에는 기초 증상이 있고요. 부수적인 증상이 있는데, 네. 기초 증상, 제가 기초 증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증상이 5개 이상, 그리고 부수적 증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증상이 5개 이상에 해당하면은 화병으로 진단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다 같이 뭐 자가 진단을 해봐도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한번 기초적인 증상과 부수적인 증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기초적인 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라가 치민다. 아.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깜짝깜짝 잘 놀란다. 네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머리가 아프다. 잠이 잘 안 온다. 네. 항상 피로하다. 아. 만사가 귀찮다. 네. 불안하다. 신경이 예민하다. 전체적으로 좀 예민한 것들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5가지 이상 체크하신 분, 네. 다음 부수적 증상을 잘 들어보세요. 네네.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하다. 네. 머리가 띵하고 무겁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어지럽다. 네. 얼굴이 붓는다. 속이 메스껍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난다. 네. 목에 뭐가 걸린 듯이 무언가가 있다. 네. 우울하다. 손발이 저리다. 초조하다. 정신 집중이 잘 안 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네.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소변을 자주 본다. 네.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 땀이 많이 난다. 네. 이 중에서 또 5가지 증상 이상이 체크가 되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증상 중에 5가지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부수 증상 중에서도 네. 5가지 이상에서 10개 이상이 되면 화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기초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안 되더라도 네네. 부수적인 증상에서 10가지 증상 이상이 체크가 되면은 아. 그건 역시 화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그것도 심각한 화병의 증상이니까요.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병이 네. 사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게 화로 가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해진다 이렇게 침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럼 우울증과 화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요즘 우울증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근데 화병이랑 우울증은
많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우울증과 화병은 그 원인에서 공통점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나타나는 표현하는 방식, 양상이 다릅니다. 네.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보다 정신적인 증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반면에 화병은 정신적인 증상보다 신체적인 증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네. 똑같이 답답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울증 환자는 정신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화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는 옷을 막 입기가 힘들어해요. 너무 정말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지는구나. 답답해 하면서 그리고 집안의 문을 다 열어놓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막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우리가 흔하게 한국인들이 화났을 때 보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네. 그런 표현하는 냉수 증상들이 먹고 있죠. 속차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상들이 화병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 우리가 우울증이랑 이 네. 화병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인에만 있는 특이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울감이 지나쳐서 우울증이 오는 건 누구나 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증상이죠. 네. 근데 화병은 그것이 좀 지나쳐서 증상기라고 표현했죠.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게 뭐 조이는 옷을 뭐 잘 못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좁은 공간에 잘 못 입는다든지 이것도 화병의 증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서 답답한 신체적인 증상을 너무 강렬하게 느끼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가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리기 위해서 물을 막 찬물을 먹게 되고요. 너무 진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화병 환자한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화장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어쨌든 좀 좁은 공간에 네네. 뭐 거실이나 이런 데 있다가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그런 건데 이게 좀 화병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또 이게 여자한테 저도 여자지만 네. 자주 생긴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뭐 정말인가요? 그렇죠. 네. 여성은 남성보다 이제 기운이 울체되기가 쉽죠. 네. 그래서 감수성이 좀 예민하다고 우리가 그렇죠. 표현하죠. 그래서 화병이 남성보다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여성에게만 걸리는 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원래는 사회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년의 주부들한테 많이 나타났지만 요즘에는 남성도 여성과 같이 화병에 걸릴 수 있고요. 네.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성이 많이 여성화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네. 그간에 이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이제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던 네, 남성들이 네. 최근에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놓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외에 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젊은이들 역시 뭐 성적이나 뭐 입시, 취직 등의 문제로 화병을 앓는 경우가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게 신체적 증상이 네. 뭐 사회적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용의가 정말 뗄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누구나 걸릴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화병이 유독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이제 너무나 내면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은 못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한해 정서를 갖고 있다고 많이들 하죠. 네.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한이라는 감정이 바로 화병의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한이라는 정서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보통 대체로 외부로부터 오는 정신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고 네. 맺히는 감정 이것을 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뭐 금방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네. 뭐 또 이제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회적 위치가 또 변화가 작고
그리고 뭐 심리적인 불안이 막 쌓였던 것들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적절하게 외부에 반영하여서 풀어내지 못하고 자꾸 속으로 쌓아서 사귀는 이러한 감정들이 이 화병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네. 어떤 성격적인 면도 있겠죠.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화병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네.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한이란 정서가 잘 쌓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화병 환자가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표현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는 그렇죠. 그런 정서가 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이런 병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네. 뭐 시집을 갔을 때 아. 덩어리 3년, 귀머거리 네. 3년, 그죠? 뭐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불합리한 자극에 의해서도 그거를 다 불합리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네. 내부적으로 사귀던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안에서 쌓이다 보면 한을 만들어내고. 저는 그래도 표현을 좀 하는 편인데 네네네. 왜 스스로 자꾸 화병이 의심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럼 한의학에서는 화병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화병을 감기 울결, 뭐 심화 항염, 탈영 실정 등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기 울결이라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와 관계가 깊은 간장이라는 장기에 기운이 제대로 돌지 못해서 우리 몸의 기혈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옆구리까지 아프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심화 항염이라는 증상은 정신의식, 사회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심장의 화기가 너무 치성해서 열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입이 쓰고 그리고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자꾸 찬바람을 쐬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는 네. 증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 그리고 전에 이제 귀하게 살다가 이제 지금은 뭐 신분이 낮은 처지가 된 사람들을 탈영이라고 하고 쉽게 말해 이제 뭐 부자였다가 이런 건가요? 그것도 이제 실정입니다. 이제 아.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것을 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옛날에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요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갑자기 은퇴하신 분들, 사회적 지위가. 그죠. 사회적 지위, 중역, 회사에서 중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은퇴했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나타나는 어떤 그 허탈감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탈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이 잘 살다가 네. 갑자기 망했어요. 이런 걸 실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탈영 실정 역시 화병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속으로부터 생기는 병이라서 몸이 마르고 기가 허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서 더 큰 병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 화병이라는 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부분 어떤 병이 있으면은 병이란 거는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통 크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사람의 몸이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었던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는 네. 방법도 있는데요. 네네. 화병은 그 원인이 마음의 문제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어떤 심신적인 그렇죠. 증상이죠. 네. 마음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그 치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증상, 가슴이 답답해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을 아무리 풀어줘도 그 효과가 잠시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마음의 원인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의사를 신뢰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환자 자신의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화병이 생긴 어떤 정신적인 원인이 밝혀지면은 그 정신적 자극이 장부 어떤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체질에 맞게 그리고 증상에 맞게 한약이랑 침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상담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화나는 분노의 감정이 치성하면은 네. 한약에서는 간장이 손상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스트레스와 정말 간이 좀 그렇죠. 직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트레스와 간 그리고 너무 슬픈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은 폐장이 손상될 수가 있고요. 아. 생각이 많으면 비위적이 손상될 수가 있고요. 기쁨이 지나쳐도 병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럴 경우에는 심장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너무 흥분 상태가 되는구나. 예, 네. 너무나 갑자기 벼락부재가 돼서 급사하신 분도 있죠. 정말요? 로또를 맞았는데 너무 아. 좋아서 심장이 멎는 분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네네네.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놀랐을 경우 신장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이 어떤 장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 뒤 그 허약해진 장기를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좀 평상시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스트레스는 좀 간장에 영향을 주고 슬픔은 폐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좀 신경과민이 이런 우리의 소화기관을 말씀하신 거죠. 네. 비위기관 그리고 놀랐을 때 뭐 신장 그리고 기쁨이 지나치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감정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거나 아니면 깊은 긴장감 그리고 뭐 생각할 일이 많을 때 밥을 잘 못 먹게 되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얹히고. 되고 그렇죠.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목이 굳죠. 뒷목이 굳고 어깨가 굳죠. 이런 부분들은 간장근이라고 해서 간의 기운이 뭉치면은 승모근, 목이 뭉치게 됩니다. 간이 또 근육하고 연관이 돼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슬퍼서 울게 되죠. 울게 되다 보면 이제 폐가 손상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와 장부가 연관된 느낌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해주시니까 딱 뭔가 이해가 가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왜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뒷목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들고 그게 화병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화병은 몸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긴장시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전신의 통증이나 아니면 근육통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 근육을 담당하는 장부가 바로 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운이 올체되면은 근육도 수축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근육통이나 두통, 뭐 여러 가지 독소 축적으로 인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때 독소를 적절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 독소 제거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다른 질환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독소 제거, 뭐 마녀 주스, 뭐 이런 거 해독 주스 많이들 드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행하는 어떤 해독요법이 아니고 맛이 사실 없어요, 그게. 그렇죠. 우선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해독에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합니다. 뭐 해독 주스들 많이 디톡스가 유행하는데 우리 아나운서 때문에 제가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독은 단식입니다. 단식. 우리 몸에서 만약에 15시간에서 16시간 이상 단식이 들어가게 되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저녁을 6시에 먹잖아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시죠?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이미 12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도 12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침 식사를 10시에 하신다. 그러면 이미 16시간이 되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 시간에 그 간격, 그 사이 동안에 만약 식사를 안 하신다면 이미 그걸로 충분한 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식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시간만 이렇게 단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디톡스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10시간, 5시간 이상 단식이 지속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필요 없는 단백질, 불필요한 단백질, 노화된 단백질, 그리고 이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단백질에 어떤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너는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딱지가 붙은 단백질들이 외부로 배출이 되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디톡스죠.
그 과정을 촉진해 주는 것이 올바른 디톡스고요. 네. 주스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단식을 주스를 안 먹어야 되겠네요. 오히려. 단식을 하는 것이 네.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저녁과 아침 시간에 야식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게 올바른 독소 제거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네. 것을 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만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많은 독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주스 드시지 마시고요. 디톡스 하십시오. 만들기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화병이 근데 또 하나로만 그냥 끝나서 화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합병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다면서요. 예, 말씀드렸듯이 방금처럼 그 독소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는 머리가 아프고 네. 어지럼증, 그리고 뒷목이 땡기는 질환, 그리고 정신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병, 담석증, 뭐 심근경색, 축풍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거의 생길 수가 모든 병의 있죠. 원인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정신적인 원인이 신체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 화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가볍게 소화불량이 너무 오래돼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당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라는 진단명을 받았어요. 네. 이것이 화병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벼운 형태의 화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네네. 그죠? 화병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나쁜 기운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근데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생겨난 병입니다. 네.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이 병이 옮겨 다니기가 쉽고 면역력을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병의 치료와 예방에는 본래부터 약했던 장기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선천의 기운을 주관하는 신장이라는 장기와 후천의 기운을 주관하는 비장이라는 장기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기운을 소통시키는 간장과 폐장의 기운을 보태줘야 합니다. 네. 뭐 이런 경우에 뭐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보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산삼, 녹용, 인삼, 자하고 등의 어떤 약재들, 이런 약재들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그 외에도 평소에 좋은 생각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이런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화병이 정말 마음과 관련된 병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신체적 관리도 좋겠지만 사실 정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 네. 스트레스가 안 받아야지 해서 안 받아지는 건 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분노의 감정은 실제로 억제하기 힘들죠. 네. 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자주 표현을 하는데 이 분노는 뭐 자신을 질책하게도 만들지만 남을 탓하기도 만들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 마찰을 빚어서 더 감정을 상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화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역지사지. 그렇죠. 뭐 그래도 분노가 가시지 않으면은 화내기보다는 뭐 상대방과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살짝 네. 웃는 거는 이게 사실은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것만 돼도 정말 삶이 예. 네, 그래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교과서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도 네.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현실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화, 분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고요. 이 화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화,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혀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에 어떤 우리가 지녔던 표현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화,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자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네. 적절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표현하는 감정, 내가 화난다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막 상대방에게 그럴 상처 주는 수는 말을 네. 말로 화를 표현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후회가 남죠. 더 큰 화가. 그죠? 네. 내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고 상대방은 이미 나의 화를 받아서 네. 상대방도 화가 난 그렇죠. 상태가 되겠죠. 이거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니니까
내가 화가 난 원인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내가 네. 분노를 일으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내는 목적은 내가 분노가 난 이유, 어떤 감정적인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풀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제대로 살펴보는 어떤 노력,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연습을 그렇죠.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 자꾸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더라도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을 하고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또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을 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화를 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이 안 됐을 뿐이니까요. 네. 자전거를 잘 타려면 연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기 위해서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화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자꾸 살펴보고 그럼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잘 내는 연습, 이 말씀이 정말 공감도 가고 필요한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다른 얘기지만 화를 어쨌든 가지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뭐 운동 같은 걸로 뭐 건강하게 푸실 수도 있는데, 그 술을 드시거나 네. 뭐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술이라도 먹어서 화를 좀 푸는 게 좋다. 혹은 어떤 분들은 술은 어쨌든 네. 화를 풀기 위해 먹는 건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화를 풀기 위해, 이거 스트레스죠. 어떻게 보면 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죠. 많이 드시 먹어서 화를 네. 푸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떱니다. 험담을 하면서 그 화가 된 원인에 대해서 풀기도 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데요. 그래서 화를 푸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식사를 통해 갖고 화를 푸는 분들은 나중에 그 후에 많이 먹었다는, 과식을 했다는 네. 죄책감이 들게 되죠. 네. 그러니까 화와 죄책감과 그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는 거죠. 험담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그 죄책감, 그런 것들이 계속 화와 죄책감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나 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술을 먹어서 푸는 건 어떠냐? 술을 먹었더니 풀리더나? 풀리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거겠죠. 역시 삭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먹어서 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삭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네요.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을 먹으면서 생기는 그 술 숙취죠? 네. 그죠? 몸도 안 음주로 좋아지고. 인한 그 독소들이 몸에 쌓이게 되잖아요. 역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게 뭐 일정 정도 어떤 도움이 된다. 응급 처방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자체가 화가 났을 때마다 술을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마다 술을 먹는다라는 어떤 그 생활 패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패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화를 잘 내는 연습, 그리고 네. 화를 잘 푸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자기가 화를 내는 거 잘 못합니다.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 이미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굉장히 화난 상태야, 분노한 상태야, 근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연습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한방차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화가 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당귀나 대추를 끓여 먹으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귀, 대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고 긴장이 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네. 이럴 때는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산수유나 구기자를 차로 끓여 마시면은 부족하기 쉬운 몸에 음의 기운을 보태주고 화가 위로 치솟는 기운을 네.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끝으로 좀 화병이 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생활 지침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분들,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네. 한번 화를 심하게 난 후부터는
예전에는 그렇게 화를 안 낼 만한 일이었는데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자꾸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화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화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 있고 이 화가 습관처럼 굳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이렇게 속으로 사귀는 것도 좋지는 않는데 화를 네. 습관처럼 내는 것도 좋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를 내기 전에 꼭 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리고 또 집안에 두문문출하고 있는 것보다는 화가 났을 때 이제 기분 전환하고 환기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에 두문문출하면서 음주나 아니면 시기로 푸는 것은 그렇게 좋은 사이클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화병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오늘 한국인의 특유의 병,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화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카카오닙스입니다. 카카오닙스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카카오닙스 이게 저 입에 잘 붙지 않고 네.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카카오닙스가 무엇인지 이제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계신데요. 네. 카카오닙스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콩을 볶은 다음에 네. 잘게 부순 것을 말합니다. 카카오는 이제 초콜릿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맛이 네. 달고 영양은 부족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카카오닙스는 첨가물이 전혀 없어서 칼로리 걱정이 없고요. 또 영양도 풍부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닙스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틴이 풍부한데요. 강황, 아로니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항산화 푸드로 꼽힐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 카테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카카오닙스의 카테틴 함량은 녹차의 약 4배 정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카테틴 성분은 지방 연소하는 데 역할을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카카오닙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리고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이 없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제격입니다. 근데 그 카카오 막 80% 이런 것만 먹어봐도 그것도 첨가물이 있는데도 좀 손이 잘 안 가던데 네네네. 이게 좀 굉장히 쓸 것 같은데요. 네, 카카오닙스는 카카오 일반 초콜릿과 좀 다르게 네. 그 원료 물질이기 때문에 쓴맛과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익숙해지면 오도독하는 식감도 있고요. 아. 또 이제 단맛을 느끼기는 어려운데 초코향이 좀 나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카카오닙스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어떤 3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등의 무기질도 풍부해서 아주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닙스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면증 증세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밤에 드시지 마시고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카페인 성분이 많은 분들은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속쓰림이나 어떤 두근거림, 불편한 증상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강하게 씹는 느낌이 들면 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도 하는데. 씹는 것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은 이 씹는 저작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거죠. 아, 네. 요런 거 좀 크게 뭐 살이 찌지도 않으니까 좀 오도독 씹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셔도 좋겠네요.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카카오 닙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남편 상담입니다. 네, 남편분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지금 170에 몸무게는 78kg고요. 네. 나이는 42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네.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랑이 좀, 하루에 변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서요. 네. 좀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변을 얼마나 자주 보시는데요? 변을, 자주 하루에 한 3번 정도 보는 것 같고요. 많을 때는 한 4번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3번, 4번이요? 그 외에 네.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약간 속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거요? 속이 좀 거부룩한 게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속이 더부룩하다고? 속이 더부룩한데, 네. 변은 네다섯 번 본다? 옛날부터 그랬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분만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그리고 좀 코도 좀 많이 고는 것 같고요. 코골이가 많이 걸고요. 그리고 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남편분 땀 잘 흘리시죠? 네, 땀 많이 땀 흘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죠, 그죠? 예. 그리고 열도 많아갖고선 같이 이렇게 여름에 에어컨 틀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부인께서는 더 춥고 남편분은 그래도 네. 덥다고 그러고 그러시죠? 네. 네. 남편분이 지금 하루에 3번, 4번 변을 보면서 네. 불편하다고 그러시나요? 본인은 시원하게 본다고, 만약에 4번 정도 볼 때는 2번은 시원하게 보는 것 같고요. 2번은 조금 좀 불편하게, 시원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냥 요 정도만 듣고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죠. 그리고 남자, 네. 여자 다르고 체격이 다 다릅니다. 네. 이걸 체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타고난 어떤 체질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폐 대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체력이 좋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체질의 경향성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굉장히 체력이 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 밤새서 일해도 끄떡이 없으시고요. 굉장히 에너제틱 하실 겁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나시고 그리고 대변은
밥만 먹으면 본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네. 4번 보고 밥만 먹으면 보는 정도로 대변을 자주 보는 겁니다. 이게 체질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튼튼한데 어렸을 때는 폐장이 약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 천식, 비염, 그리고 기관지가 약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년이 되면서 대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대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 용종이나 그리고 대장에 혹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만약에 남편이 시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면은 아버님이 아마 대장 용종이나 아무튼 대장에 대한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거는 이 폐대장이 약한 체질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은 건강한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위장이나 간장의 기능이 너무 왕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웬만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웬만하게 뭐 술을 먹거나 이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됩니다. 네.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네. 그래서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잔병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인생으로 있어서 가장 튼튼한 나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평소에는 튼튼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이 뭐라고 하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크게 나중에 큰 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많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대장 부분에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환절기나 이럴 때는 아마 비염이나 이런 걸로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폐장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대변을 하루에 3번, 4번 보는 거는 체질적 특징으로 크게 걱정하실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땀이 밤에도 흘린다. 그러니까 아까 땀과 대변이 건강의 지표인데요. 건강하게 땀을 흘리고 건강하게 대변을 보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땀을 너무 이제 밤에도 막 흠뻑 젖을 정도로 흘린다. 그리고 식은땀이 난다. 그리고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묽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찝찝하게 그 잔변감이 남는다. 이럴 경우에는 몸 관리가 많이 안 됐다라는 신호입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니까요. 이 신호를 알아채서 그 당시에 맞는 몸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이 더부룩하다는 거 보니까 아마 식이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만약 과식을 하던가 폭식을 하던가 아니면 야식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은 비위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속이 더부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보통 비위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먹어도 체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더부룩해서 밥을 못 먹게 되는데 남편분 체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더부룩해도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과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악화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식이 조절을 본인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말한 말씀이 맞죠? 네, 좀 과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과식을 많이 하는 폐대장이 약한 체질의 사람이 과식을 많이 하는 그 증상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병으로 치료할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관리, 식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죠. 다이어트 식이 관리요. 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제갈성훈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